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질적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적조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질적조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세 번째, 질적조사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조사의 의의입니다. 질적조사는 양적조사로는 발견하거나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며 복잡한 사회 현상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해석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의 한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질적 조사는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되며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해석주의자적 과학 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질적조사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융통성이 있고 자료가 창출되는 사회적 체계에 보다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상적인 유형, 추세나 상관관계의 묘사보다는 본질적인 형태의 분석과 설명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적조사에서도 통상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계량화 기법이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통계적인 분석이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며 모든 연구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연구 방법을 결합시키는 것, 즉 양적 방법의 질적 방법, 질적 방법 또는 양적 방법의 양적 방법을 결합시키는 등을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질적조사의 특징입니다. 질적조사에서는 자연적인 환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조사의 주된 도구는 연구자 자신입니다. 질적조사는 기술적이며 질적 연구자들은 결과나 산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적 연구자들은 모은 자료를 기납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고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즉, 그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가? 등등입니다. 표 11-1을 살펴보시면 질적조사와 양적조사의 비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관련 용어로는 질적조사는 문화기술, 현장연구, 연성자료, 상징적인 상호작용, 내적인 관점, 자연주의적, 민속방법론, 기술적, 참여관찰, 기록적, 사례연구적, 생태학적, 현상학적, 인식론 등입니다. 그런데 양적조사의 관련 용어로는 실험적, 경성자료, 외적인 관점, 경험적, 실정주의, 사회적인 사실, 통계적, 계량화, 객관성, 일반화 가능, 제한된 체계, 확률적 규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개념으로는 질적조사에서는 의미, 상징적인 이해, 일상생활, 이해과정, 실제적인 목적, 사회적인 구성 등을 말하며 양적조사에서는 변인, 조작적인 정의, 신뢰도, 가설, 타당도, 통계적인 의미 등을 주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체계에 있어서 질적조사는 개방적인 체계, 복잡한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를 단순화시키지 않고 가능한 있는 그대로 개방적인 체계에서 파악을 하고 제한적인 체계, 사소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은 배제를 하여서 가설에서 설정한 관계를 확률적으로 규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질적 조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유지가 되며 연구자는 대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관적으로 수행함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양적 조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 교체가 가능하며 동일한 연구 조건이라면 같은 결과가 산출된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자는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성과 주관성에서 질적 조사는 주관성, 관찰자에 따라서 사물이 서로 다르게 인식이 되고
양적 조사에서는 객관성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찰자에 상관없이 사물이 보편적으로 실제 존재합니다. 질적 조사에서는 일반화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연구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특정 현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고 양적 조사는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 연구의 전 과정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설이나 이론의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것들은 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적조사의 개념에서는 질적조사의 관련 용어로 현실 기반 이론입니다. 클레이저와 스트라우즈는 기납적인 과정을 거쳐서 현실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개발된 이론을 현실 기반 이론 또는 기초 이론이라고 합니다. 현실 기반 이론은 경험적인 세계의 관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이론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질적 연구 조사자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현장 관찰 방법을 사용하며 참여 관찰 개방형 면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속지학입니다. 민속지학은 연구자가 오랜 기간 한 장소에서 대상자와 자연스럽게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로프랜드의 분석적인 민속지학의 특징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회생활의 유형에 대해 일반적 명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이라도 공정한 탐구의 대상이라는 견해를 가집니다. 연구자는 가능한 자신을 연구자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위치에 놓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파악할 기법을 발전시키고 사용합니다. 각 연구조사에 새로운 관찰과 새로운 분석을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관찰한 자료의 제시와 그 자료를 대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개념의 정교화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상학입니다. 민속지학과 민속학 방법론 또는 다른 질적 탐구의 용어에서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으며 몇 가지 세부적인 형태로는 자기 발견적인 탐구, 해석학, 이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에서 자기 발견적인 탐구는 자기 발견적 탐구에서 연구 조사자는 공평한 관찰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현상을 직접 경험을 하며 그 현상을 경험하면서 갖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기 성찰을 행합니다. 해석학은 해석의 과정을 강조하며 해석의 과정에서 연구 조사자는 매우 많이 복잡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부터 일정한 유형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이해입니다. 이해는 질적 탐구는 연구자가 관찰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즉 연구자가 관찰하는 대상이 그들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실천 개념인 감정이입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질적조사와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실천은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별화된 사정을 중요시하고 클라이언트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기납적이며 유연한 사고를 행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정의를 하고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에 따라서 적절한 개입 방법을 결정하고 실시하며 개입 결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입 방법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찰, 심층 면접 등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과정이 유사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공감이나 감정이입을 통해서 비심판적인 환경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으로는 사회복지 실천은 이론과 모델의 바탕을 둔 규범적 시각을 갖지만 질적 조사는 규범적 시각이 연구의 질을 저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질적 조사는 학문적인 지식과 이해의 전가를 중요시합니다. 사회복지 실천가는 대상의 문제나 감정을 관찰하지만 질적 조사의 주요 관심사는 사건이나 경험을 관찰합니다. 사회복지 실천가는 클라이언트의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종결을 하지만 질적 조사는
연구자의 자료 수집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종결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가의 성공은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대한 확인이지만 실적조사는 학문적으로 검증이 된 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조사의 쟁점입니다. 실적조사와 양적조사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가? 양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 접근은 각기 서로 다른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양자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며 질적 연구의 단점인 객관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질적조사는 과학적인가? 과학적이라고 반드시 연역적이고 가설 검증적인 연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적조사에 있어서 과학적인 연구란 엄격하고 체계적인 경험적인 탐구를 의미함으로써 현실 기반 이론을 추구합니다. 질적조사는 일반화할 수 있는가? 질적조사는 연구 결과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보다는 그 연구 결과가 다른 상황과 대상에 어느 정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가? 질적조사의 목적은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자의 편견적인 태도가 종종 연구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적 연구자는 주관성에 대한 반성을 포함하는 세부적인 현장 기록을 통해서 편견 개입의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관찰자 효과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연구자의 존재가 연구 대상자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종의 반응성입니다. 질적 연구자들은 자연스럽고 비강요적이며 비심판적인 태도로 대상자와 상호작용을 하고자 노력하지만 영향력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연 상태로의 연구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질적조사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까? 양적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서로 다른 연구자의 연구에 의해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성인 쟁점이며 질적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신뢰성은 양적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관찰 결과의 일관성이 아니라 연구자가 기록하는 내용과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 간에 일치되는 정도, 즉 자료로서 정확성과 포괄성을 신뢰성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질적조사의 종류입니다.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연구 대상자의 생활이나 활동 영역에 참여하여 관찰하는 방법이며 참여관찰자의 유형으로는 완전 참여자, 관찰 참여자, 참여관찰자, 안전관찰자가 있습니다. 완전 참여자는 관찰자는 대상자와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상호작용을 하며 관찰 참여자는 연구자는 조사 대상 집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합니다. 참여 관찰자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참여자의 신분과 목적을 알립니다. 그러나 조사 집단에 완전히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완전 관찰자는 사회과정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서 사회과정을 관찰합니다. 연구조사자가 비관여적이므로 관찰자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은 적지만 연구 대상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참여 관찰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연구장소 선택. 연구장소는 연구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좌우가 되며 가능한 오랜 시간을 두고 관찰이 가능한 영구적이고 안정성이 있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연구 대상 접근입니다. 연구장소가 얼마나 공개적인가? 표집. 대부분의 현지 관찰은 의도적인 표집을 사용합니다. 자료 수집. 연구 계획에 따라서 현장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 철수. 이때 연구를 공개적으로 해왔다면 상관이 없지만 비공개이었던 경우에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 및 보고. 자료의 처리, 분석, 해석을 한 후 보고서 작성을 마침으로써 참여 관찰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관찰의 장점입니다. 가설을 구성하고 독립변수를 종속변수를 분리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료가 연구자에 의해서 직접 구해지므로
연구 대상자의 보고 능력이나 의지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참여 관찰의 단점으로는 외적 타당도가 떨어지고 관찰자의 선입견이 개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관찰에 적합한 주제로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태도와 행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주제가 적합하며, 참여 관찰의 윤리적인 문제로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을 기록한다는 것을 모를 때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심층 면접입니다. 응답의 이유, 의견, 가치, 동기, 경험 등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 반응까지 관찰이 가능합니다. 개인 면접과 달리 면접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용도 깊어져서 매우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층 면접은 무작위 표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표본수도 작기 때문에 면접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무리가 있고, 조사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편견의 개입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핀튼의 개방적인 면접입니다. 비공식 대화 면접. 가장 개방적인 면접 형태로서 관찰 과정 중에서 면접자와 응답자 사이에 계획되지 않고 예측되지 않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면접 지침 접근법입니다. 면접에 대해 미리 계획하여 개방적이지만 비공식 대화 면접보다는 더 구조화된 면접 지침을 가지고 관찰하는 면접법입니다. 표준화 개방형 면접입니다. 면접에서 하게 될 질문을 미리 정확하게 써놓고 순서와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면접하는 방법입니다. 기타 방법으로는 역사 연구, 어느 특정 시대나 지역, 특별한 소그룹이나 하나의 국가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통시적으로 사회적 형태의 발전을 추적을 하고 그러한 문화 간의 발전적인 과정을 비교하는 조사입니다. 포커스 그룹 면접입니다. 수용자나 소비자의 태도와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동원되는 연구 전략이며, 사례 연구로는 특수한 상황, 사건, 프로그램 현상 등의 구체적인 현실 세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결과를 자세히 기술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얻어내기 위한 조사 방법입니다. 질적 조사의 과정입니다. 문제 구성과 이론 탐색, 그리고 자료 수집과 분석, 가설과 이론에 대한 구축, 질적 보고 조사 보고서 작성입니다. 자, 문제 구성과 이론 탐색은, 질적 조사의 문제 구성과 이론 탐색은 양적 조사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지만 특이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적 조사에서는 문제를 구성하였을 때 객관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연구 대상에게 대한 편견을 미리 제거할 것이 요구되는 반면에, 질적 조사에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편견이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관찰의 시작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과 분석에서는 표집은, 질적 조사에서는 대상의 선정은 양적 조사처럼 대표성이 아니라 연구하려고 하는 문제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상입니다. 특히 질적 조사의 대상은 협조가 연구의 절대적이므로 접근 가능성의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찰 정리 및 보호화입니다. 질적 조사의 자료는 연구 대상의 주관적인 업무를 탐구하는 과정이므로 연구자의 자료 수집 기술은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목록의 부호화입니다. 자료나 관찰의 내용이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 연구 결과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리 파악하기 위한 분류이며, 분석적인 메모와 추상화는 질적 연구자는 관찰 과정에서 분석적인 메모가 필요합니다. 질적 조사의 자료 분석입니다. 질적 조사의 자료 분석이란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가설과 이론 구축입니다. 현장에서 관찰된 자료들은 자료 수집 및 분석의 계속적인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론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며, 질적 조사 보고서 작성에서는 양적 조사처럼 엄격한 보고서 형식이 존재하진 않지만 양적 조사의 양식처럼 문제 제기, 기존 이론의 탐색, 연구 방법 및 분석과 요약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양적 조사의 보고서와 차이점은
실적조사는 자료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할 때에도 동시에 적습니다. 또한 분석 내용도 양적 조사의 통계 추론이 아니라 연구 대상의 의미 구축에 대한 자료의 정리, 분류, 추상화이므로 분석적 서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참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